삼성 스마트폰은 지금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13년간 지켜온 판매량 1위 자리는 애플에 내줬고 제품별로 보면 상위 그룹은 모두 애플의 아이폰, 삼성은 일부 중저가 모델만 있습니다. 차세대 사업으로 지목한 반도체 위탁 제조업, 파운드리도 상황이 나쁩니다. 5년 전 세계 1위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애플의 실적과 삼성의 모바일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의 매출액도 TSMC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주력 산업과 차세대 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난 10년 실적은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연평균 1% 초반대 성장에 그치는데 달러 기준으로 바꿔 살펴보면 매출이 10년 내내 2013년 수준을 오르내립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은 10년 전보다 8% 넘게 적습니다. 약 90%는 해외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달러로 보는 게 더 맞죠. 지난 10년은 분명 삼성전자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메모리 사이클은 나아지지만 그것만으론 구조적 정체 국면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The DRAM market is still growing, but not nearly as rapidly as other parts of the chip industry. And so I think a challenge for Samsung is going to be to remain competitive in its existing business models, but also to diversify into new and higher growth. AI나 파운드리 같은 신성장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의 상징이자 수출의 심장인 삼성전자에 다시 꽃이 피는 걸까요? 자, 오랜만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결코 웃을 수 없는 삼성전자 상황을 서영민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주가 어제 오늘 그래도 크게 오르면서 이제 8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름을 불러주자 삼성전자라는 꽃이 활짝 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한 8% 안팎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세계 IT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어제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이다. 삼성의 HBM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다행스럽긴 한데 어찌 곱씹어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삼성은 메모리에서 전 세계 1등인 회사인데 네. 특정한 회사가 이 메모리를 샀다도 아니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급등한 거니까요. 그만큼 삼성전자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자체의 잠재력이나 혁신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언급한 걸로 주가가 올랐다. 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언급한 HBM이란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삼성이 가장 잘하는 메모리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메모리는 아니고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반도체의 구동을 도와주는 특수한 그런 메모리입니다. 네네. 모양도 여러 개의 메모리를 이렇게 적층해서 수직으로 쌓아서 보통의 메모리하고는 확연히 다르고요. 문제는 지금 이걸 SK 하이닉스만 납품을 했었고 삼성이 지난해부터 계속 납품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면서 혹시 삼성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관측이 제기되면서 삼성이 좀 위험하다라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네, 서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그런 기술력에 대한 좀 비관론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삼성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었는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삼성이 그전의 삼성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매출 실적인데 큰 성장 없이 그래프가 출렁출렁 사이클을 따라서 10년간 한 1.25%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네. 저걸 달러로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달러로 살펴보면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역성장을 했더라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삼성은 절대 이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0년은 저렇게 출렁출렁하면서 1.25%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그전 15년, 2013년, 이전 15년은 연평균 17% 넘게 계속 성장해서 한 10배 넘게 성장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향만 하는 매출 그래프를 가지고 있던 그 삼성이 지난 10년은 확연히 변한 겁니다. 13년 기준으로요. 네, 그렇다면 2013년을 기점으로
삼성이 우상향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었다. 이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한 칩을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이 비즈니스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삼겠다고 삼성이 선언은 했었습니다. 네. 2019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선언 이후로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경쟁력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실 텐데 정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16.7에서 10% 초반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에서는 안 그래도 존재감을 점점 잃고 있는데 그래서 정체된 회사가 되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이 없으니 메모리에 의존하는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서 출렁출렁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수년 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런 다짐을 또 했어요. 맞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쁘지 않은 목표인데 문제는 본질적인 목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가 삼성의 반도체 부분보다 매출이 적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는 삼성 전체의 4배입니다. 그리고 TSMC도 예로 들어보면 TSMC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하고 매출이 엇비슷한 회사인데 네. 삼성전자 전체보다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 성장 동력이 있느냐, 혁신하고 있는 회사느냐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도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발표는 했는데 당장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0%,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아니면 안 돼서입니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굴러가는 AI 시장이거든요. 일부 성능이 좀 개선된 것을 내놨다고 해서 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AMD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제품과 비슷한 성능의 AI 반도체를 내놓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는 없거든요. 다만 삼성이 그동안 너무 한 것이 없다,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은 꽤 많았는데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 뭔가 도전하고 혁신하겠다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게 단기적 미봉책이라는 건데 네. 그럼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삼성이 노력해야 할 부분 혹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당장은 엔비디아가 살려고 고려하고 있다 말고 실제로 샀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소식이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네네. 실제로 사지는 않으면서 삼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던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소식이 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들릴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더 멀리 보면 삼성의 장기 가장 잘하는 것 네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칩에 지금은 삼성의 최신 반도체가 안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의 최신 반도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삼성이 파운드리를 한 반도체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삼성이 혁신하고 있다, 좀 나은 기업이 돼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 꽤 달랐습니다. 성과가 없다, 대책이 뭐냐 주주들은 따졌고 주요 경영진이 직접 답하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공항 출국장 같은 모습이죠. 꼼꼼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주주들이 주총장에 입장합니다. 현장을 찾은 주주는 600여 명, 온라인 중계도 병행됐습니다. 경영진은 주주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이라이트는 처음 마련된 주주와의 대화였습니다.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등 사장단 13명이 직접 질문에 답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못하다, 계속 7만 원대인데 대책이 뭐냐, 주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고 한종희 부회장이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친 부분 사과드린다고 답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 고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실적으로 자리를 유지했겠느냐며 직접적인 사퇴 요구도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주도권을 되찾을 전략도 주주들 관심사였습니다. 삼성이 한 발 늦었다는 지적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몸을 낮추며 2,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것이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형식적인 이른바 거수기 주총은 이제
확실히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총은 어느 때보다 매웠습니다.